학교 환경위생관리 1차 시,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개요.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내 환경위생과 관련된 교육 및 점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도내 단설 유치원과 초, 중고 및 교육지원청 소속 환경위생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교육청은 어린이 기후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학교 구내 매점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현장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전 학교와 직속기관 급식소를 대상으로 61일간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선 뉴스 잘 보셨나요?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내 환경위생 점검과 담당자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제2의 가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학교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장이 급격히 진행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유해물질 노출에 상대적으로 민감한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체중 대비 호흡량이 많고 많은 활동량 때문에 호흡이 깊은 데다 성인보다 키가 작아 공기보다 무거운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학교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의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06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개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으로 여러분은 학교 교사 내 특징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근거, 그리고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점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1. 학교 교사 내 특징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근거. 학교 교사 내의 특징으로 구조적 및 물리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축 연도가 오래된 학교는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교구는 새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죠. 더불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과정을 위한 돌봄교실 시설환경 개선 공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공사자재로 접착제나 내벽 페인트 및 마감재료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신설 학교들이 증가했는데요.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는 새 학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체육관과 도서관, 무용실, 과학실험실 등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도 있죠. 다음 학생들의 학교 교사 내 생활 행태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저학년은 온종일 돌봄교실에 제실되어 있고 4학년에서 6학년의 고학년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하고 활동적인 학습을 합니다. 즉 모든 학생이 하루 일과 중 8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을 학교 실내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실외 교육 활동이 있을 경우 교실 내로 먼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신도시 인구 이동으로 인해 신설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되면서 과대학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시기의 생태학적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은 신체와 정신의 성장 및 발육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체중 대비 호흡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오염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학적으로 학생들은 환경위생 영향에 민감하고 중요한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보건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의한 위해 요소를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하고 제기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치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 관리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요청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 방법의 지도 및 전문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위생 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소속 교직원 중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환경위생 관리자라고 합니다. 이런 학교보건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 중 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신축, 증축, 개축, 개수 등의 학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그 범위에 속하는데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신축, 증축, 개축, 개수 등의 학교가 이에 포함됩니다. 2.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관리. 학교 교사 내 유지 관리 항목을 살펴보면 학교 실내 환경에서는 온도 및 습도, 채광 및 조명, 소음과 공기질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환경에서는 상하수도, 식기 및 식품, 화장실 및 폐기물, 먹는 물을 관리해야 하죠. 그렇다면 이 기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환기에 있어서는 1인 1시간당 21.6 세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채광 및 조명은 자연 조명과 인공 조명으로 나뉘는데요. 자연 조명일 경우 5%의 주광률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공 조명일 경우에는 조명이 300로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의 점검은 인공 조명을 점검합니다. 온습도의 기준은 실내 온도는 18도씨에서 28도씨여야 하고 비교 습도는 30%에서 80% 사이여야 합니다. 교사 내에서의 공기질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포말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등 각각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환경인 상하수도는 남녀를 구분하고 수세식 및 충분한 면적과 수량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하며 손 씻는 시설 및 소독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발생을 감량하며 분리배출해야 하고 소음은 55데시벨 이하여야 하죠. 식기와 식품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먹는 물은 급수시설의 경우 상수도는 직결급수 공급 원칙, 지하수는 저수조 경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에 있어서 유지 항목인 폼알데하이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 개별 유기화합물에 대한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별 유기화합물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말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탄화수소 화합물로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데요.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서 벤젠이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합니다. 이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개 저농도에서 악취를 유발하는데요. 화합물 자체로서도 환경 및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오염물질을 생성하며 대기 중에서도 광학 반응에 참여하여 광화학 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주로 석유화학, 정유, 도료, 도장 공장의 제조와 저장 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 등 건축 자재, 주유소의 저장 탱크 등에서 발생합니다.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실내 내부를 난방 등으로 일시적으로 온도를 높인 후 환기시키는 방법인 베이크 아웃 등을 실시한 후 2차, 3차 측정을 해야 합니다. 깜짝 퀴즈! 학교 교산의 공기질 관리 규정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3. 학교 교산의 환경위생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환경위생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소속 교직원 중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즉, 환경위생관리자는 학교의 환경위생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과 업무 영역, 전문성 및 당해 학교의 업무 형편에 따라 학교 교사 내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관리자가 환경위생 업무 처리와 관련해 요구하는 것은 관련 교직원이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검계획 수립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 교사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정기점검에 따른 실시 방법을 협의한 후 계획 수립 시 점검 방법에 따른 소요 인력과 소요 예산,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학교장의 점검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그렇다면 점검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시행될까요? 우선 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일상점검은 환기의 적정성과 밝기의 적정성, 온습도의 적정성, 소음, 공기질의 적정성, 음용시설 등의 청결성, 청소, 기타에 대해 점검하는데요. 매 수업일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실시 방법은 별도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을 통해 일상적으로 확인하는데요. 점검자는 담임교사 및 수업 담당교사로 하며 기타 시설 및 장소는 환경위생관리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기점검은 실내 환경, 교사 내 공기질, 일반 환경에 대해 점검하며 매 학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점검 방법은 측정기기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 특별점검은 감염병 등에 의해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경우, 학교를 신축, 개축, 개수하거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내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데요. 점검 방법 및 점검자는 정기점검에 해당 항목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여기서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까요? 공기질 측정을 위한 표본교실은 일반 교실 2개소, 특별실 1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은 측정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선정합니다. 만약 병설 유치원이 있는 경우라면 공기질 점검 시 유치원 교실을 포함하거나 점검 지역 1개소를 추가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기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만약 공기질 점검 대상 교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교실뿐만 아니라 전체 교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및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기계적 보조장치 등의 설치를 금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계적 보조장치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설치하되 사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장치를 선정해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 설립 및 인가 시에는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학교 신축,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을 할 때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책상, 의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 신축,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했을 때에는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기준에 따라 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는데요. 측정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시트렌으로 총 7가지입니다. 단, 개별 유기화합물일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벤젠은 3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톨루엔은 10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에틸벤젠은 36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자일렌은 7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스티렌은 3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숙사를 신축,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것을 완료했을 때 반드시 유기화합물의 기준 준수 여부와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100실 이하 2지점을 확인하고 100 이상은 3지점, 이후 100실 초과 시 1지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공기질 측정은 신, 증, 개축 당해 연도에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데요. 공기질 측정 시 반드시 교육기자재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교사 내에서의 라돈 및 성면에 대한 유지기준의 적용시설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라돈 유지기준 대상 시설은 기존 지하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면 유지기준 대상 시설은 기존 성면 단열재에서 성면 건축자재 50제곱미터 이상 또는 분무재, 내화 피복재 사용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했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기록해야겠죠? 환경위생관리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은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을 때 그 결과를 기록 및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는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인 학교알림이에 등재하여 공개해야 하죠. 정기점검 또는 특별점검을 위해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반 조건 등을 따로 기록해야 하는데요. 기기 사양으로서 제조회사, 모델명, 제작일, 고유번호 및 기기 점검 사항을 기록하고 측정 조건으로서 측정 건물의 형태, 측정 지점, 환기장치 가동 여부 등 제반 환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로서 측정 장소, 측정 일자 및 시간, 측정 결과 등을 기록합니다. 4. 학교 현장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Q&A. 학교에서는 외부 업체에 맡겨 환경위생을 측정하기 때문에 교사 내 환경위생 매뉴얼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공기질을 측정할 때나 교육청에 보고해야 할 때 기준을 참고하는 정도만 활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매뉴얼은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학교 교사 내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기준 매뉴얼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오염 여부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 및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전문업체 위탁 의뢰 점검 시 매뉴얼의 점검 방법을 제시해주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 및 활용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교무실 바닥 공사를 했었는데요. 내부에 일반 교직원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아 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교내 환경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야 하나요? 학교는 어느 한 사람만의 생활 공간이 아니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공간입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하는 누구나 교사 내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하죠.
따라서 학교장은 환경위생 총괄 책임자로서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공사에 대해 교직원 모두 함께 공유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교직원들은 환경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환경위생 담당자가 다른 직원의 협조를 받아야 할 때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죠. 따라서 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위생 교육을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나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별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본과 심화형으로 구분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죠. 환기도 잘하고 있는데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공기질을 왜 측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 1년에 한 번 공문이 오면 형식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소홀히 진행하는 학교가 꽤 많이 있거든요. 방학 때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할 때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준이 초과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를 신축할 때부터 건축자재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확인, 즉 진단 차원에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죠.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점검 결과 부적합 시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여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Do and don't.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Do and don't로 확인해 볼까요? 학교의 장은 학교의 환경위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환경위생 총괄 책임자인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학교의 여러 특성 및 업무 형편에 따라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이때 환경위생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전문성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교사 내 환기를 시킬 때에는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해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중앙관리 방식의 환기 설비일 경우 환기 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재료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 내 환경시설 공사를 할 때에는 환경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즉, 환경시설 공사 관련 내용을 담당자만 파악하고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3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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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떠올리며 확인해 보세요. 학교는 지속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환경 개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설학교 설립 증가로 학생들의 새 학교 증후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학교는 체육관, 도서관, 과학실험실 등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일과 중 8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을 학교 실내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근거 법령은 학교보건법과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산의 환경위생에 대해 유지 관리를 할 때 학교 실내 환경에는 온습도, 채광 및 조명, 소음과 교산의 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일반 환경에는 상하수도, 식기, 식품, 화장실, 폐기물, 먹는 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매년 당의 학교 교사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상 점검은 매 수업일에 1회 이상 유관으로 실시하고 정기 점검은 실내 환경, 교산의 공기질을 연 1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특별 점검은 학교 건축물의 신축, 개축 등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교산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계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기, 채광 및 조도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